예. 자, 메타페스트는 경기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는 게, 경기장이 오픈된다는 게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일일 겁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거를 예측하는 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경기장이 오픈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5개월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아파트 입주를 안 했으니까 쓸모가 없었죠. 근데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파트 활기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상권이 생겨나고 나고, 당연히 아파트 값도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또 그런 가격이라든가 그런 이제 활발하게 뭔가 좀 이루어지겠죠. 자, 경기장이 오픈된다는 것은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은 우리들이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장이 오픈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오늘은 그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강의 제안을 받고 하루 동안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준비된 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대를 나와서 공학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을 대우자동차를 다녔어요. 약 12년 동안 근무를 했고, 거기서 뭘 했냐? 주로 기획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 기획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죠. 자, 대우를 나와서 또 했던 것은, 공대 출신이니까 이제 수학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숫자에 좀 밝은 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통 비즈니스를 좀 했죠. 그래서 현재 테헤란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 최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가는 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자, 이 메타페스트를 저도 1월 달부터 만나가지고 약 한 5개월 동안 지금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타페스트를 만나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 오늘은 그걸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타페스트를 기획적 관점, 그리고 수학적 관점, 그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준비된 자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시죠. 자, 메타페스티스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나의 아바타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까지의 시대는 인터넷 시대였죠. 약 30년 정도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랬는데,
그 인터넷 시대가 발전돼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앞으로 한 30년은 메타버스 시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즉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비즈니스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 활동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메타버스에서 지금 주류를 이루는 그런 몇 개의 플랫폼이 있죠. 그 메타버스는 마치 게임하고 많이 그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등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요소가 온라인 게임의 구성 요소와 유사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건 약간 지난 자료인데 주류를 이루는 몇 개를 살펴보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한 달에 여기를 그 이용하는 이용자가 약 한 뭐 1억 5천이라는데 3억 정도 됩니다. 3억. 한 달에 이용하는 이용자 3억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입니다. 제페토는 국내에서 만든 거죠. 네이버에서 만들었나요? 자, 글로벌 이용자 수가 지금 이제 여기도 한 3억 정도 되니까 토탈 회원이 한 3억 명 정도 됐다.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은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여기는 역시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여기도 한 2억 5천 정도 됐고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메타버스의 주를 이루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기업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블록체인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조 6천억이라는데 이거 금액은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넘어갈게요. 디지털 뉴딜 2.0이라는 것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고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을 키우겠다.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한 방향입니다. 자, 지금 또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할까요? 자, 이게 손으로 이렇게 긁다 보면 낙서가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결된 것은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웹3를 연구하면서 전체를 한번 종합해 봤던 건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벅차고 우리 빌 게이츠 메타버스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3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는 예견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웹2 2.0 시대하고 웹 3.0 시대를 말하는데 웹 3.0 시대는 곧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웹3가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게임, 기존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은 기업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많은 회원들로 인해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회원들의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그랬었죠. 자, 이제 웹3 시대, 메타버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 블록체인 시대는 마찬가지고 탈중앙화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참여자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을 우리로 치면 어드바이저 또는 뭐 노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어드바이들 위주로 이 플랫폼이 운영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게임사마다 이제 이런 참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것이 NFT와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대세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것 같고 NFT가 많이 나오는데 NFT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메타페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뭐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다. 뭐 디지털 인증서다. 뭐 이런 거, 뭐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는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전 세계 NFT 거래는 1년 만에 뭐 160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오픈시라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픈시에는 판매 중인 NFT만 해도 1,0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가 뜨기 시작한 것은 뭐 비풀의 뭐 500일의 작품들 뭐 이것을 한 장에 표현하자마자 해서 이거 경매 붙였더니 약 800억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첫 트윗 창업자인 잭 도시가 첫 트윗을 올렸어요. 희귀한 물건이라고 해서 NFT라고 해서 올렸더니 32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NFT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크립토 펑크라는 게 나왔죠. 이건 뭐죠? 외계인이 마스크를 쓴 그림 하나가 약 140억에 팔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서 요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크립토펑크는 10,000개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디지털 그림을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현재 가장 최저가가 한 2억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방해서 나온 게 잘 아는 지루한 원숭이 뭐 보드에이프 요트클럽 해가지고 BAYC라고 하는데 얘네는 지금 제일 싼 게 3억이에요. 3억.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제 정서에는 안 맞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해도 저 원숭이 뭐 못생긴 원숭이를 저거 하나에 3억에 갖고 한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되냐면 이런 거죠. 커뮤니티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커뮤니티의 위력. 저 지루한 원숭이 또는 저 크립토 펑크 이것을 그 그림을 확보했을 때 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요걸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미술품 하나에 뭐 1억이 가기도 하고 10억이 가고 100억이 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들의 세계에서 미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 일반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세계가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아바타가 엄청난 고가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예요? 나이키인데 상식적으로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를 사면은 우리가 보통 뭐 20만 원, 30만 원 되나요? 근데 얘네가 메타버스 안에서의 나이키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뭐 나이키 상표를 붙여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무엇이냐?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나이키를 신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하겠죠. 그리고 또 명품 백 뭐 그런 걸 또 들고 다니면 돈 좀 있는 사람이네. 그럼 메타버스에서 서로 만나고 싶고 커뮤니티 하고 싶겠죠. 그런 어떤 부의 상징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NFT에서 우리가 캐치할 부분은 뭐냐?
커뮤니티들이 똘똘 뭉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확보했을 때 지금 크립토펑크가 하나가 2억인데 최저가 우리 말 지금 가격은 그닥 비싸지 않지만 앞으로 메타페스트가 떴을 때 커뮤니티의 위력이 발휘된다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기존의 게임들은 스태크래프트, 포트리스, 리니스 이런 것들은 중앙 집중형, 기업 권력을 가진 중앙 집중형,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면 회사가 광고 수익을 엄청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고전 게임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블록체인 게임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엑시 인피니티, 로블록스,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참여자들한테 수익을 준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이 가미됐고 코인이 들어가면서 코인의 가치 창출한다는 게 큰 의미죠. 그래서 각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거죠.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NFT 게임들이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트, 갈라 다 이게 NFT 관련된 코인들인데 띄웠다 하면 1000배, 1500배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트 너 100원에 산 적 있냐? 산 사람 있냐? 했더니 없어요. 디센트럴랜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NFT로 인해서 10만 원어치 엑스 인피니트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게 1억이 되는 거였죠. 1100 올라갔으니까. 1000만 원씩 샀다면 100억이 되고 100억, 150억이 됐었죠. 그런데 그 혜택을 한국은 받았다 못 받았다? 거의 못 받았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이 NFT에서 좀 제외됐던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XEPT 100원이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살까 안 살까요? 그냥 땡빛을 내서라도 사겠죠. 그것이 지금 NFT 게임의 코인 가격이었다. 그런데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안철수 뭐 인수위원장 하셨죠. 이분은 NFT를 아셨나 봐요. 몇 년 전에 로블록스 코인을 사가지고 로블록스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약 한 1000배, 1200배의 수익을 내셨어요. IT 전문가에서 좀 뭐가 있었나 봐요. 자, 이제 우리 그동안에 NFT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돈 버는 것만 봐왔죠. 그런데 다시 이런 XInfinity, 제2의 XInfinity라는 그게 만약 온다면 그 기회를 잡으실까요? 안 잡으실까요? 자, 그 기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다 메타페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메타페스트는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VNC라는 그 회사가 우리 메타페스트의 본사가 되겠죠. 지금 약한 그 직원이 120명 정도 됐고 그 일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여기에는 뭐 120명이 그 최고의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대 뭐 그런 수준의 최고의 그 영재들,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이 게임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그 구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페스트의 구성도.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VNC입니다. 우리 본사죠. 하노이 위치에 있고. 자, 우리 대표 이사님은 아주 강한 그 철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름도 그렇죠. 그래서
게임 업체를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업체의 거의 뭐 지존, 3대 지존 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게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 계시다. 그런데 VCC 거래소를 또 최근에 운영을 했어요. 작년까지 베트남 거래소 1위 거래소였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이미 봐왔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VCC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막는 바람에 지금 잠시 닫아두고 있는 거죠. 곧 이 VCC 거래소도 활용하겠죠. 그래서 약 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이 VNC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일단은 코인을 취급하기 위해서 메타패스라는 재단을 만들었죠. 싱가포르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주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 마주그룹이 형성됐고 곧 배팅 그룹이 형성될 겁니다. 글로벌 월드 게임 유저들이 대기하고 있고 몰려올 그런 상황에 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회사와 유저 그룹 회사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일단은 NFT 경주마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마를 대거 구입을 했죠. 그리고 메타이프 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곧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P2E 즉 플레이 투원 게임하면서 돈 번다 이런 P2E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R2E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P2E와 R2E를 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을 열어가는데 하노이 VCC 거래소가 있죠. 이 거래소가 곧 NFT 거래소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NFT 거래소가 설립되면 메타F 코인은 또 한 번 이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로 쓰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NFT 스포츠 시장의 진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지금 우리 경마보다도 약 한 10배 이상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돼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회사의 상황 또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경마장은 약 100개 경마장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주마는 약 100만 경주마를 확보할 수 있다. 한 경기장당 8,000개에서 12,000마리의 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100만 경주마를 확보할 때 1,000만 회원을 달성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000만 회원 달성. 이런 목표를 갖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메타버스 기간에 블록체인 NFT 게임으로 세계 제표를 꿈꾸며 지금 VNC와 우리 마주그룹이 커뮤니티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만 잘한다고 될까요? 필수적인 건 뭐냐? 커뮤니티에 단합이 된다면 이 세계 제표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세계 제표를 할 것이냐? 자, 경마에 살짝 올릴까? 자, 네. 경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엑스 인피니트나 로블록스나 이쪽에서 하는 게임들은 되게 유행성 게임입니다. 유행이 지나고 나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경마, 게임 전문가, 코인 전문가, 그분이 선택한 아이템은 뭐냐? 경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마는 약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봐서 기원전 700년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었죠. 인간은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경마는 충분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마가 시작됐다고 해요. 자,
그리스에서 대유행을 하다가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전차 경주가 막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배너 영화 보면 막 이런 전차 경주가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대영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권이 대영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왕의 스포츠라고 해서 경마가 또 활성화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경마가 도대체 스포츠야? 아니면 도박이야? 막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서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스포츠입니다. 거기에 내기까지 들어가면 도박성도 없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기존의 경마 게임하고 우리 메타퀘스트가 추구하는 경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를 한번 볼게요. 기존의 경마는 국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각 국가별로 경마를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퀘스트는 국가를 초월한다. 즉 150개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 기존의 경마보다 150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기존의 경마는 단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기수가 단합해버리면 1, 2, 3등 그냥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메타버스는 본질적으로 단합이 불가능해요.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게 메타버스다.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기존 경마는 협회가 수익을 독식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사회. 자, 하나 힌트를 주자면 얼만큼 마사회가 돈을 버느냐? 세금을 낼 때 세금이 지금 국내 세금 1위가 삼성그룹이에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내고 2위가 현대그룹입니다. 3위가 마사예요. 마사가 세금 3위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권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직원들 최고의 연봉이죠. 자, 그런데 메타패스는 뭡니까? 회사가 이게 히트 치면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회사는 뭘 택했을까요? 참여자 수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은 마주들이 최대의 수익을 얻게 된다. 참고로 마사회에 속해 있는 마주는 마사회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제명시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말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래요. 우리는 지금 말을 여러분은 몇 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10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100마리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말을 확보하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효율성에 있어서는 기존 경마는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고비용이 들어간다. 메타패스는 건설, 운영, 정비 등의 저비용, 고효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 속성은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노화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도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메타패스는 80가지 변수를 적용해서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말에 영원한 생명이 있네요. 도축이 필요 없어요. 노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메타베스트의 말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게임의 흥미는 기존 경마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가 있죠. 메타베스트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NFT 게임 경마 게임의 특징이다. 그러면 NFT 게임 새 역사를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P2E, Play to Earn과 거기에 경마가 만나니까 우리는 무엇을 창조해낸다? 저는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R2이다. 우리는 R2이다. 우린 P2E를 넘어서서 R2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이다. 즉 Running to Ear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P2E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R2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좀 빨리 가볼게요. 안 보이니까 패널을 자, 경주마의 종류는 4가지 혈통이 있고 4가지 품종이 있고 2가지 성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3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마 전체를 다
가지려면 32마리가 있으면 전체 혈통과 품종과 성별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냐? 자, 그 혈통은 어떻게 되냐?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이렇게 되죠. 기존에 오늘 준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품종은 뭐냐? 품종은 라이트, 파이어, 워터, 어스 이게 4가지 품종이죠. 빛, 불, 물, 흙의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커먼 어스가 70불이고 커먼 라이트가 100불이고 레전드가 600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불에서부터 600불까지 현재는 고정가로 되어 있는데 이제 경기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 가격은 이제 경매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주에 나가서 1등 몇 번 하고 그랬다. 난 도저히 레전드리 라이트를 600불에 못 팔겠다. 나는 100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나는 10,000불에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커뮤니티의 단합으로 올릴 수 있다. 구입과 판매는 현재는 우리 사이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살 수가 있고 오픈시 거래소에 오픈이 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 NFT에 상장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다음, 그죠? 이제 교배 원칙은 암말과 순말 3대1의 비율을 했죠. 그래서 총 월 2회 그리고 총 5회까지 교배할 수 있고 순말은 15번 교배할 수 있다. 이때 출산의 원칙은 암말과 순말을 교배했을 땐 낮은 혈통, 낮은 품종이 출산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레전드리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가 교배하면 커먼 어스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교배 비용은 여기 쭉 보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암말이 교배를 할 때마다 이제 내고 하는 교배가 되겠죠. 레전드리 라이트는 180불이죠. 그리고 커먼어스는 이제 37불. 레전드리 라이트 180불. 가격이 얼마였죠? 600불. 교배 비용 180불. 그리고 180불에 교배를 하면은 180불 갖고 레전드리 라이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600불에 팔면 꽤 큰 수익이 얻어진다. 250%? 네, 그런 수익이 얻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배 수익, 순말의 교배 수익은 날짜별로 다릅니다. 암말은 무조건 7일 동안 교배를 해야 되지만 순말은 2일 동안 교배를 하고 교배비를 받는 거죠. 받는 교배비의 36%, 7일 동안 교배를 했을 때 받는 교배비 51%가 현재까지의 기준이다. 이렇게 교배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능력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능력치는 에펙 선행, 출발대가 열지마자 타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MS, LS 3가지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 체력은 5회에서 7회 정도 출전하고 나면 체력이 소진된대요. 3일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출전 하는 건 아니다. 한 5회에서 7회 정도. 하루에 3회 정도면니까 한 2, 3일 출전하고 그리고 3일 정도 휴식하고 또 회복해서 또 출전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능력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번 볼게요. 자, 능력 가능치. 커먼은 600에서 600점에서 65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가지 FX, MX, LS를 다 합치면 구간이 1800점에서 1950점 사이다. 레어는 650점에서 700점. 그 다음에 에픽은 700점에서 800점. 레전드는 800점에서 1000점을 구성하고 있다. 점수 3개를 합치면 2400점에서 3000점의 범위의 레전드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3000점에 가까운 것은 능력 가능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2400점에 가까운 능력 가능치 낮은 거겠죠. 여기 이 능력치를 갖다가 능력 가능치라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 그 각 경주마마다 이 능력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능력 가능치예요. 그러면 실제 능력치는 뭐냐? 80가지 속정에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이 능력 가능치는
최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는 그런 가능치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능력 가능치가 꽤 높은 곳끼리 교배를 하더라도 실제 능력치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그런 점수의 경주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실제 능력치가 막 커져요. 그것은 보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능력 가능치만 보고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능력치는 다르다. 그 실제 능력치는 1등을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나오겠죠. 교배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능력치가 강하면은 그 실제 능력치 강한 것과 교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실제 DNA가 좋은 속성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 좋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많이 한 순말 같은 경우에 교배 비용을 경매에 붙여서 지금은 정액으로 교배 비용을 받지만 나중에는 큰 비용의 교배 비용을 순말이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교배 능력치는 이렇게 바뀐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뭐 선행, 지구력, 취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가 또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할 것이고, 재밌는 거는 뭐 음악 감상이나 비디오 감상 이런 걸 통해서 또 경질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능력 향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능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경기장에 대해서. 경기장은 레이스가 7분 동안 이루어지고 이때 4분 30초는 이제 경주마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30분 그 동안에 이제 배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분 이것을 이제 쭉 안내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한 2분 정도 이제 경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 7분 정도 걸린다. 그것을 24시간 내내 만약 레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한 하루에 약 180회 정도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실제 하루에 180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경마하고 다르게 우리는 세계 최초로 홀수 짝수 배팅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등 뽑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지만 홀수 짝수 배팅하는 게임도 만들어놔서 이것이 또 현재 게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데와는 또 다른 그런 경기장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빛, 불, 물, 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기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경주마가 1등할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즉 경기장의 조건과 경주마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1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구군의 날씨, 즉 빛과 불은 온도의 영향을 받고 구분이 될 것이고 그 몇 도를 갖고서 구분을 하느냐 요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불과 흙은 습도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가 진행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뭘까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타페스트 플랜의 요약이었고 메타페스트로 인해서 수익 이제 이게 중요하죠.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느냐.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매일 말씀하신 게 그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다. 다른 데와 비교할 때 10배, 100배 이상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본인 활동에 의해서 내가 말을 구입을 하거나 내가 코인을 구입했을 때 본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수익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주마를 교배를 하게 되면 교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암마를 내가 보유했을 때 교배를 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전들이 180불이 교배비입니다. 그런데 교배하고 나면 600불짜리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정가에 팔고 있죠. 180불에 교배를 해서 600불짜리가 나오면 실제로 수익이 약 한 233배 정도 되는 3배 정도 233% 정도 되는데 순수익만. 그래서 뭐 최대 뭐 300% 순수익
23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팁을 주자면 말을 좀 많이 보유했을 때 또는 계정이 뭐 또 여러 개 있을 때 근치는 가능한 지향을 하고 있어요. 계정이 여러 개 있을 때 내 계정에 암말하고 내 계정에 순말이 교배를 하면은 암말은 교배비를 내고 순말은 교배비를 받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600불짜리 맥을 얼마에 교배할 수 있느냐? 90불에도 교배할 수 있어요. 이건 팁이에요. 그럼 몇 프로의 수익이냐? 약 한 550%의 수익이 나요. 그 정도의 수익이 교배 수익이 된다. 550%. 그거는 그래도 말을 그래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한두 마리 갖고는 안 되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을 많이 보유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이익이 또 많이 발생한다. 순말은 교배 순수익이 한 15회 정도 되는데 최대 한 45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순수익이 뭐 이틀만 하면 수익이 적을 거고, 그다음에 7일 교배라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한 2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배로 인한 수익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교배만 할래.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교배하겠어. 그러면 뭐 2,500만 원, 만약 250%가 된다면,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교배만 갖고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주마가 이제 경주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단순화해가지고 제가 퍼센트를 현실화시켜 버렸어요. 네. 배팅 금액 대비 25%를 수익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1등은 전체 20% 중에 그 80%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배팅 금액의 16%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주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 1억이 배팅 금액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1등을 해버렸어. 그러면 1억에 16%, 1,600만 원의 1등 상금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꿈 같은 얘기냐? 아닙니다. 아마도 한 두 달 안에 일어날 현실일 겁니다. 1억 배팅 들어왔을 때 내가 1등하면 나는 1,600만 원 받는다. 3등하면 1억 배팅했을 때 100만 원. 뭐 이런 정도. 그런데 12등을 해도 수당은 들어와요. 자, 처음에는 배팅 금액이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코인으로 보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마에 참여만 해도 수익이 된다. 내가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 참여하면 매일같이 수익이 될 것이고, 내가 50마리를 가지고 있다. 50마리가 참여하면 50만 원어치의 참여 수익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수익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수익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NFT 경주마가 경매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지금은 레전드리 라이트가 600불이지만 경기에 나가서 1등 몇 번 해오고 관리 잘하다 보면 얘가 6,000불, 6만 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NFT 경주마의 가격 상승이다. 아마도 한 달, 두 달, 아마 연말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NFT 경주마가 상당히 상승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확보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는 메타F 코인의 가격 상승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마케팅의 일환으로 글로벌 회원 유입을 위해서 메타F 코인을 지금 현재 얼마에 팔고 있죠? 0.1불. 그런데 몇 불까지? 1불까지는 전략적으로 올리겠다는 게 회사의 팔품입니다. 유통회사 오너가 얘기했다면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오너는 누굽니까? VCC, 베트남 최고 거래소의 오너입니다. 그분은 10배 올리는 거 그거 문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10배 올리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타F. 지금 못 사야 될 때는 이제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구입하시는 게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메타F 가격 상승을 해야 수익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장이 돌아가고 게임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배팅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 뭘로 배팅한다? 메타 F 코인으로
배팅한다는 거죠. 그러면 10배만 올라갈까요? 당연히 100배, 1000배 갑니다. 갈 수도 있겠죠. X 인피니티가 1500배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X 인피니티보다 더 큰 말입니다. 분배기보다 말이 10배, 100배 더 큰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10,000배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오픈이 되면 NFT 거래소가 오픈되면 또 거기서 메타코인을 쓰죠. 그리고 만약에 스포츠 게임이 또 오픈되면 거기서 또 메타코인을 써요. 메타코인은 그 가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 혼자서 벌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줌 교육에 참여 시 지금 50개씩 주고 있죠.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은 월 100, 1000개는 얻어요. 그런데 자, 한 달 후에 만약에 이 코인 가격이 1200원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10배가 올라가지고 12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지금 한 달에 얼마죠? 줌만 참여해도 얼마에 월수 120만 원이네. 그런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 올라가면 1000만 원도 가능하네. 대단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다양한 이벤트 보너스가 또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페스트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는 메타페스트 혼자서 투자하고 활동만 해도 5가지의 보너스가 준다. 일반적인 회사는 어떻죠?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뭐 월 하루에 1%다, 1.5%다, 1%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200%, 300% 순환이다 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3개월, 6개월 기다려가지고 200%, 300%를 받으면 다행이고 또 아니면 또 좀 곤란하고 뭐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수익의 플랜이 내가 본인 투자했거나 또는 조직을 깔았거나 딱 2개 수익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본인 활동만 갖고도 5가지가 수익이 되는데 일반적인 회사는 투자를 했을 때 회사로 들어가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투자하자마자 원금이 훼손이 되죠. 수상이 나가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다단계 구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투자해서 확보된 거 그리고 전혀 원금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5가지 수익이 있다는 게 그게 다른 회사와 다른 엄청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익은 특히 이제 경주가 시작되면은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은 하루에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600불짜리 레전드 갖고 얘가 하루에 몇 프로를 벌어올까요? 근데 이 원가가 내가 교배를 했으면 원가가 180불이야. 그 180불이 몇 배를 벌어올까? 그래서 더 좀 많은 말을 가질 때 원가는 90불이에요. 90불. 그 90불이 몇 프로를 벌어올까? 하루에 90불짜리 90불 아니면 그 900불 아니면 1등 하면 아까 얘기했죠. 1억이 들어왔을 때 1600만 원도 벌어갈 수 있다. 그것이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플랜이다. 그렇다면 어떤 어떤 조직 개념으로 인한 수익은 없냐? 이것도 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맹점 수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직급 수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직급 개념은, 에이전시, 가맹점,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어가는 수익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 구입 수익. 내 사다에서 말을 누군가 구입했다. 그러면 직추천자는 10%의 말 구입 수익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전시가 구입한 말의 5% 가격에 그리고 총파이 3% 어드바이저가 2% 월드 1%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갔을 때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퍼센트가 있다. 그래서 내 하부에서 말을 구입하면 구입할 때마다 나한테 수당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퍼센트가 이제 1%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회사가 교정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수익은 교배비 수익입니다. 교배비 수익은 일단 교배한 순말이 교배를 하게 되면 교배비가 앞말이 교배비를 제시하죠. 이제 600불짜리 교배를 하면 180불을 앞말이 내게 됩니다. 그때
순말은 35%를 순말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곧 적용할 거죠. 에이전시 가맹점이 내 하부에서 교배를 하게 되면 8.7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총판이 8.75, 어드바이저 8.75, 월드 8.75.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교배가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직급자들이 수당이 올라간다. 이 회사로 이제 80%, 30%가 들어간다. 이렇게 교배배 수익이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국간 수익은 이제 하나 마국간을 구입할 때마다 48불을 내게 되는데 회사가 24불을 가져가고 또 그 나머지 24불을 그 직급자 에이전시가 6불을 가져가고 총판 6불, 어드바이저 6불, 월드 6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 구입할 때 교배가 이루어질 때 마국간이 이루어질 때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팅 수익이 이루어집니다. 에이전시가 7.5%, 총판 3.5, 2.5, 1%, 0.5%. 그래서 직급자들한테 약 15%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이거죠. 자, 이 에이전시 7.5%만 생각할까요? 에이전시 7.5%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야? 이렇게 보자고요. 자, 제가 에이전시로서 하부 어떤 추천을 몇 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추천을 하부 구조가 생겼다. 50명이 달성이 되면은 하부 50명이 달성 에이전시 자격을 준다고 하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베팅 그룹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회원은 코인을 확보하신 분, 말을 확보하신 분, 그리고 베팅을 하시는 분. 이제 세 가지 활동 영역이 있는데 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 있고 말만 가지고 계신 분.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베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부에서 저는 뭐 별로 안 해봤지만 이 베팅이라는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오늘만 얘기를 할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박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자, 나 오늘 경마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할래? 하고 이제 100만 원을 준비했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 회사는 뭐죠? 100불 이상은 한 게임당 안 받아. 그러니까 한 게임 할 때 10만 원 정도씩 이제 베팅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베팅을 하면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100만 원이니까 한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10번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100만 원을 가지고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따면은 또 더 늘어나죠. 금액이. 잃으면 없어지겠지만 10번 다 잃으라는 법이 없죠. 한 번 따고 한 번 잃고 한 번 따고 한 번 잃고 하다 보면 그 100만 원의 배팅 숫자가 10번이 아니고 그게 20번, 30번, 50번, 100번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갖고 배팅했는데 실제 배팅 금액은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하부에서 한 사람이 100만 원 갖고 배팅을 하는데 1000만 원 배팅의 실적이 나오니까 나한테 얼마 올라와요? 에이전시가 내가 에이전시야. 그럼 나한테 얼마 올라온다? 얼마죠? 이거 뭐 이제 제가 말하죠. 75만 원이 올립니다. 100만 원 갖고 배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75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수치가 아니에요. 배팅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그 숫자는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내 밑에 한 10명 정도가 배팅을 하세요. 그분들이 돈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00만 원씩 가지고 들어왔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갖고 배팅했더니 뭐 전체 10명 치니까 한 1억 정도 들고 와서 이제 배팅하는 거야. 내 하부에서 1억의 배팅이 이제 오늘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막 크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총 배팅한 금액이 얼마죠? 1억이 아니죠. 따고 잃고 따고 잃고 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1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나한테 얼마 올라온다? 7.5%, 7,500만 원이 올라요. 하루에 배팅 수익으로 인해서 에이전트가 7,500만 원 수익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금액은 얼마? 1억. 그 1억이 오늘만 할까요?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가지고 100배, 1000배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자, 만약에 내가 하부에 1억의 매출이 일어났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한테 수익이 올라오죠? 뭐 바이너리 양쪽에 갈라지니까 5천, 5천 갈라지면 소시적 10%, 10% 하면 500만 원, 5% 하면 250만 원. 많아야 내 밑에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나한테 올라오는 수익은 200에서 5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의 어떤 자원이 움직일 때 나한테 올라오는 수당이 소득이 7,500만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베팅 수익. 자, 그래서 이 베팅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 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게 1000배, 10,000배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전시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에이전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건은 있습니다. 5명하고 또 매출이 라인별로 3만 불에서 2명 이런 건데 지금은 에이전시 조건이 그 조건이 아니고 하부 50명만 있으면 에이전시 인정합니다. 이 하부 50명이라는 것은 코인을 샀던 안 샀던 말을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다. 일단 등록회원 50명이면 인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줌교육이 들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줌교육만 들어도 한 달 수익 얼마? 120만 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파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줌교육 들으면서 확보되면 그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된다? 에이전시. 그런데 나중에 한 달, 2달 거기에 베팅그룹이 들어왔다. 내 수익 얼마? 7,500만 원 하루에? 네, 어쨌든 뭐 그건 이상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하부에서 일어나는 수익이다. 그래서 지금 테헤란에 이런 마켓, 이런 플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험하냐? 전혀 위험하지 않죠. 그런데 안전하다. 그리고 금방 끝나느냐? 오래가는 그런 플랜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만난 이 정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행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주마 보상액 베팅 금액 5만 불일 때, 5만 불일 때. 저는 이제 1억을 얘기했는데 이제 5만 불, 5만 6천만 원 정도. 경주 베팅금 6천만 원일 때 이제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되냐? 배팅 금액의 25%를 1등부터 22등한테 쫙 나눠줍니다. 1등은 이제 16%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한 경주가 일어날 때마다 5만 불의 배팅이 이루어지면 뭐죠? 12,500불의 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만 불이 한 번 경기에서 끝나고 나 오늘 경주 끝냈어 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음 경기에 또 계속